자, 오늘은 2023년도 3월달 기출문제 B형 문제를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전반적으로 이 요령을 조금 아시면서 각 슬라이드마다 특징에 맞는 요령을 아시면서 그 요령에 맞춰서 어떤 순서라든지 자기가 해야 될 특징들을 체크를 해서 그것들을 따라 하시는 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워포인트를 띄우시면 디자인 메뉴에 가셔서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서 A4 용지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아무것도 선택 필요 없고요. 확인. 최대화를 하든 맞춤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최대화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드 맵 창이죠, 이거. 예, 이걸 절반 정도 줄이시고 1번 슬라이드에 클릭해서 엔터를 내가 5번 치겠습니다. 1, 2, 3, 4, 5번. 자,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원래는 1번 슬라이드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뭐 레이아웃 제목 슬라이드 고르고 2번 슬라이드 선택해서 레이아웃에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고르고 이렇게 해서 엔터 5번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왜? 디폴트 값으로 환경으로 그렇게 맞춰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슬라이드에서는 자, 여기에 있는 제목 부제문 없이요가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슬라이드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문제에 키보드 좌판 치고 있는 사진이죠. 이 사진이 사다리꼴 모양이죠. 보통 네모가 많이 나는데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사다리꼴 모양의 도형을 그려서 안에 뭐 사진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바깥쪽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하고 전체적으로 투명도 50%를 집어넣는 게 1번 문제고 2번은 워드아트입니다. 워드아트 1번 형식을 사용해 가지고 메가토리 버드라는 이 영어를 갖다 대소문자 구분해서 치야 되겠죠. 예, 구분해서 치 가지고 입력하고 홈에서 도둠체 굵게 그림자는 S 해야 하고 글자를 만든 다음에 별도 서식에 와서는 검은색 채우고 윤곽선 없애고 그 다음에 효과에서 우리가 지시된 거 뭐 반사 그 다음에 변환 이걸 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로고는 그냥 삽입의 그림에 가서 불러와서 뭐 배경색 투명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손오기 힘든 건 없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지금 여기 사진에 맞도록 집어넣는 도형이 삽입에 가서 도형에 와서 사다리꼴 모양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자, 전체적으로 사다리꼴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꽉 차게 느낌이 약간 들도록 하고 위로도 약간 올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자, 사다리꼴 모양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한 그 정도까지 그렸죠. 자, 그러면 서식에 와서 도형 채우기 위해서 그림으로 채운다는 거죠. 그림으로 사진으로. 자, 그리고 찾아보기 누르고 시험장에 가시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 ITQ 픽처 바이 가서 선택하겠죠. 자, 키보드 좌판 치는 그림 1번. 자, 그리고 여기에 서식에 지금 도형 효과에 보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을 하시고 투명도 50%는 여기서 메뉴에서 선택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서식 단추죠. 이 서식 단추를 눌러서 페인트 통을 누르시면 채우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명도를 얼마? 50%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닫고. 자, 그래서 1번 문제 하나는 끝났고요. 자, 2번 문제는 워드아트 작업이죠. 자, 워드아트는 자, 삽입에 가셔서 워드아트 작업을 하는데 A자 모양이 많죠.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내용을 적으세요 하는데 딜리트 누르고 바로 메가토리 버드라는 영어로 치면 되겠죠. 자, 대소문자 물론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MIGRATORY 메가토리 버드 BIRD 이렇게 해서 메가토리 버드라고 치고 ESC를 누르고 홈으로 가서 자, 여기에서 사용되는 걸꼴이 제가 제시한 게 뭐 도둠체 굵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걸꼴을 도둠체로 지정하도록 하죠. 쫙 끌어내려서 살짝 올리면 도둠체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굵게 가. 여기서 이제 그림자 S를 꺼줘야죠. 이걸 켜면 이렇게 글자에 그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꺼줘야 되고요. 자, 이제 이 워드아트 서식은 별도로 서식 메뉴에 가면 가가가가 적혀있는 요걸 가지고 지정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채우기는 항상 검은색, 윤곽선 항상 없음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효과는 2번, 반사에 한번, 변환에 한번 가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반사에 가서 지시된 게 근접 반사 터치니까요. 이거 누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효과에 변환에 가서 지시되면 물결 1번이죠. 물결 1번. 자, 물결 1번 모양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됐고요. 크기만 알아서 지정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죠. 자, 크기는 제가 옆으로 조금 이렇게 늘려줄게요. 자, 위로도 약간 늘리고.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늘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로고 없는 내용 집어넣으려면 삽입에 가셔서 그림이죠. 자, 여기서 사용되는 로고는 AB 1, 2, 3, 4 주식회사 로고 2번이죠. 자, 로고는 불러오면 무조건 투명색 설정입니다. 자, 불러와서 투명색도 색이죠. 색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 메뉴에 가시면 말로 글자로 되어 있는 이 투명색 설정이라는 것을 이것을 고르고 여기 회색 부분에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적당하게 사이즈 줄여서 오른쪽에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슬라이드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저장을 잠시 좀 할게요. 원래 저장을 하려고 하면 찾아보기 누르고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ITQ 방안에다가 수험번호 빼기 자기 이름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동영상 올리기 위해서 따로 공간을 둔 데가 있어서 여기다가 그냥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형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죠. 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부터 이제 6번까지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을 써야 되겠죠. 자, 여기 문제 보시면 요 위에죠.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는 2번, 6번까지 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단에 로고도 집어넣고 제목 작업하고 슬라이드 번호도 넣어주고요. 이때 제목은 도둠체 40포인트 흰색 가운데고 도형은 선이 없도록 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로고는 로고 2번 그대로였고 배경색 투명하게 하면 똑같습니다. 자, 요 작업을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하려면 2번, 3번, 4번, 5번, 6번에 있는 기본적인 똑같은 디자인의 모양을 하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디자인의 모양이 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2번 슬라이드 모양을 지금 잠시 참고로 하겠죠. 2번 슬라이드 모양. 자, 여기 위에 제목에 사각형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네요. 요걸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로고 들어가 있고 슬라이드 번호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디자인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로 이동하는데 보기에 가시면 슬라이드 마스터가 있죠. 자, 마스터에 오시면 보통 이 3번 슬라이드 요걸 골라서 작업을 하는 방식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저는 훈련생들이 회사에 가서 나중에 실제 업무를 보더라도 이 마스터 슬라이드 메인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이 적용되는 이런 기본적인 패턴 원리를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1번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저는 1번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들어오면 제목 슬라이드입니다. 제목이죠. 이 제목 부분을 적당하게 높이를 줄입니다. 이렇게 줄이는데 글자가 사각 빠져나가지 않도록 글자 높이만큼만 줄여주시고, 자, 위로 맨 위로 이렇게 거의 끝까지 올리는데 조금 티 나가면 조금만 내리시면 되겠죠. 약간만. 자, 이렇게 하고는 여기 지시된 홈에 가서 지시된 사항이 있었죠. 도둠체 40포인트 흰색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최근에 사용한 글꼴 도둠체 40포인트 하시고, 자, 여기서 가운데 정렬을 미리 하고 글자 흰 색깔 해야 되겠죠. 왜? 미리 흰 색깔 하면 가운데가 안 보이니까. 자, 그래서 글 상자 작업은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도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삽입의 도형에 가서 윗부분에 지금 사각형이 하나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제목 틀에 맞춰서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이렇게 도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자, 도형은 윤곽선 뭐라고 없음을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목차라는 큰 도형이죠. 자, 여기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시면, 자, 도형 모양을 보시면 하나 살짝 그려볼게요. 순서도에 가도 이 도형이 비슷한 도형이 있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죠. 예, 이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양을 지금 보시면 거의 순서도에 있는 이 도형을 활용한 그런 모양이 많이 느낌이 들죠. 예, 이걸 사용하려면 이걸 각을 이렇게 좀 줄여야 되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사용하든 큰 의미는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 도형의 사각형이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내가 요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모서리에 잘린 사각형을, 자, 이게 제목 상자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목 상자에 맞춰서 그려주시고, 마찬가지 윤곽선 뭐라고요? 없음 지정하시고, 자, 요거는 글자 색깔이 흰 색깔이 잘 보일 만한 배경색을 하나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죠. 자, 그러면 이 제목 상자에 맞춰서 만든 큰 도형 요거를 맨 뒤로 보내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서식에서 맨 뒤로 보내기. 자, 그리고 길쭉한 도형 요것도 뭐라고요?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이렇게 제목 상자 모양이 반듯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로고를 집어넣도록 하죠. 삽입에 1번 슬라이드 할 때 했듯이 그림에 가서 로고 2번 고르시고 삽입을 하시면 반드시 서식에서 투명색 색 메뉴에 가셔서 투명색 설정 꼭 해주시고요. 사이즈는 작게 만들어서 왼쪽 밑에 보면 날짜 칸 있죠. 날짜 상자에 쏙 들어갈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예,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날짜 상자 반 정도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는 여기서 작업을 하면 나타나는 건 아니죠. 이 부분이 우리 슬라이드 번호에 작업을 해서 나타나게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보여만 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자, 삽입에 가서 머리끌 바닥글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머리끌 바닥글에서 제가 잠시 펼쳐서 보여드리면 자, 삽입에 가시면 이렇게 머리끌 바닥글이 있는데 이 머리끌 바닥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이 중에서 슬라이드 번호 나오도록 체크해주고 1번 페이지, 1페이지 제목 슬라이드는 1페이지라는 번호가 넣으면 안 되니까 여기는 표시 안 함이라는 말, 이 두 군데만 체크를 하시고 모두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바깥에 나가면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빠져나가면 아마 나타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는데 일반적으로 3번 슬라이드 이렇게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했으면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제가 1번 마스터 슬라이드를 선택해서 쭉 전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다 보니까 슬라이드 마스터에 와서 바로 밑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입니다. 1번 슬라이드에 적용되어 있는 이 제목 슬라이드의 디자인에 이런 것들이 놓으면 안 되니까 예, 제목 슬라이드 마스터에 있는 이 내용에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지정해 주게 되겠죠. 예, 배경 그래픽 숨기기라는 요 말을 갖다가 선택해서 안 보이게 만들어주고 마스터를 빠져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번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2번, 3번, 4번, 5번, 6번 전부 다 아무 문제 없이 다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제목을 한번 칠보도록 하죠. 자, 목차. 자, 3번 슬라이드는 1점 찍고 겨울철새. 네. 자, 여기는 2점 찍고 철새의 먹이 및 분포지역.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점 찍고 한 칸 띄우고 강원도 해안 철새 개체수. 자, 마지막 6번 슬라이드는 4점 찍고 한 칸 띄우고 우리나라의 철새. 자, 이렇게 해서 각 슬라이드의 제목을 미리 이렇게 치주면 굉장히 나중에 하이퍼링크 할 때도 편하고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번 슬라이드를 만들죠. 각 슬라이드마다 특징이 있어요. 2번 슬라이드는 안쪽에 아이콘에 여기서 그림 불러오기 누르시고 3번은 여기 있는 글 상자 이 자체를 이용하는 거고 4번은 요 안에 있는 표를 누르시면 될 거고 5번은 요 안에 있는 차트를 누르면 되고 6번은 이 상자 자체를 갖다가 삭제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와서 이 안에 있는 그림을 눌러서 우리가 불러와야 될 그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5번이죠. 예, 불러오고 자, 그림을 불러오면 서식의 자르기라는 기능이죠. 이걸 이용해서 필요한 그림만 진한 부분에 마우스 갖다 대고 끌어서 회색이 잘려 나갈 부분입니다. 회색이 잘려 나갈 부분 이렇게 끌어서 잘라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자, 마무리는 바깥에 찍어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구석에다가 갖다 놓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목차를 만드는 목차 도형. 여기서도 마찬가지. 2번 슬라이드도 도형에는 여기 보시면 선 없음을 지정해야 됩니다. 선 없음. 자, 그리고 크게 잠시만 보여드리면 선 없음 지정하고 도형에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글꼴이 굴림체만 하고 24포인트죠. 그래서 요걸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삽입에 가서 오각형 화살표 모양을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오각형 화살표를 하나 그리고 자, 요거 윤곽선 없음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번호가 들어가 있는 도형은 평행사변형이죠. 자, 도형에 가서 평행사변형을 제가 하나 골라서 그리죠.
자, 이것도 윤곽선 없음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제가 색깔을 살짝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1 집어넣고 ESC에서 홈에 와가지고 이게 사용하는 모든 글꼴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굴림체입니다. 그렇죠? 쭉 끌어당기면서 살짝 올리면 자, 굴림체 24포인트 글자 검은 걸로 하죠. 글자 색깔 검은 거.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이 두 개가 완성이 됐죠. 두 개가 완성이 됐고 이제 겨울철새라는 글이 들어가는 텍스트 상자죠. 자, 삽입에 가시면 그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입니다. 그렇죠? 가로 텍스트 상자. 요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여기에 네모 하나 쭉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글을 적죠. 겨울철새. 자, 글 적으면 ESC하고 홈에서 여기 사용하는 모든 글꼴이 최근에 선택된 굴림체 고르시고 크기 얼마? 24. 자, 그리고 요걸 이제 자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빨간 점선으로 안내를 해주니까 쉽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여기를 마우스로 쭉 이렇게 끌어서 전체적으로 세 개의 항목을 요소를 다 골라주고 컨트롤 키 누르고 끌어서 복제를 해서 복제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안내선 빨간 점선 보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우스 쭉 끌어서 한 번 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예, 좋은 자리에 차지하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I자 모양에 콕 찍어서 내용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철새의 모기 및 분포 지역. 강원도 해안 철새 개체수 우리나라의 철새. 자, 이렇게 해서 글자 수정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번 슬라이드는 하이퍼링크라는 걸 적용해야죠. 이렇게 하이퍼링크. 근데 하이퍼링크는 항상 반드시 글자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로 블록 지정을 해주시고요. 해당 글자에 이렇게 블록 지정을 꼭 해주시고, 자, 삽입 메뉴에 가시면 하이퍼링크가 있죠. 자, 이 하이퍼링크는 들어가면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방식. 시험에는 현재 문서밖에 안 나옵니다. 현재 문서밖에. 자, 우리가 미리 제목을 다 치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4번 슬라이드 블록 친 글자와 똑같은 글자 6번에 있죠. 자, 6번 슬라이드를 선택하셔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밑줄 모양이 지정이 되는데, 자, 요거를 이제 실습을 하셔야 되는데 하이퍼링크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 지금 편집 화면 창에서는 안 됩니다. F5번을 누르고 쇼 화면에 들어가서 자, 엔터 한번 치면 한 페이지 넘어가겠죠? 이때 마우스로 갖다 대면 손가락 앵커 기호가 나왔을 때 클릭하면 6번 슬라이드로 이동하는, 이렇게 해서 하이퍼링크가 적용하는 걸 확인을 한번 꼭 해주세요. 자, ESC에서 빠져나갑니다. 자, 2번은 됐고요.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은 자,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한글 단락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영어 단락이 하나 있고, 단락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문맥 단락이 두 개인데, 한글 단락을 완성을 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끌어서 복사를 하고 한글을 영어로 뜯어 고쳐주면 서식 적용할 필요 없겠죠. 예. 그 다음에 동영상을 하나 집어넣어주고, 동영상은 항상 재생이라는 메뉴에 놔줘가셔서 자동 실행 반복 재생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락 만들 때 한글을 먼저 만든다고 가정하에 큰 단락과 작은 단락이 위에 보있습니다. 문단 굴림 24 굵게 줄간격 1.5, 문단 굴림 20 줄간격 1.5 이렇게 작은 단락 기준으로 먼저 작성을 해가지고 내용을 다 입력하고 나면 수정을 큰 단락 기준을 블록을 쳐서 24 굵게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각각 글머리 끼고 바꿔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에 돌아와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3번 슬라이드는 요 글상자를 써먹어야 된다, 그렇죠? 글상자 써먹어야 되니까 겨울하고 한 2자 정도 우선 실어놓고요. ESC에서 자, 작은 단락 기준으로 맞춰야 되니까, 자,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글꼴은 자, 굴림체 최근에 사용한 거 작은 단락 기준으로 얼마? 20. 자, 20입니다. 자, 그다음
줄 간격은 요 홈 메뉴에 있습니다. 그렇죠? 1.5 이렇게 맞춰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쳐야 되겠죠. 자, 겨울 띄우고 철새 엔터 칠게요. 자, 이렇게 글머리 띄우가 따로는데 지우시면 안 되죠. 왜? 나중에 모양만 바꾸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시베리아와라는 말부터 마지막에 번식하는 철새까지죠. 이게 단락에 글머리 띄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절대로 엔터 치시면 안 되고 쭉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시베리아와 같은 북쪽 지방에서 생활하다가 먹이, 쉼표, 환경, 쉼표 계속 해야죠. 날씨 이렇게 등의 이유로 가을에 찾아와 월동을 하고 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번식하는 철새. 자, 한글 다 입력했는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글자 블록 치는데 이렇게 글머리 끼우는 블록 안 치집니다. 억지로 치려 하지 마시고. 자, 얘는 큰 단락은 24포인트 굵게만 지정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글머리 끼우 모양이 화살촉 모양 요거죠. 요걸로 바꿔주시면 되고. 자, 작은 단락은 글머리 끼우가 이렇게 별표 모양이네요. 자, 이때 작은 단락은 큰 단락에 비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여쓰기. 이때 탭키 눌러서 집어넣으면 들어가는데 글자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16포인트로. 그럼 20포인트로 한 번만 살짝 재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글은 다 됐고, 이때 상자 사이즈를 맞출 때는 좌우를 항상 먼저 맞춰줍니다. 좌우를. 자, 좌우를 먼저 맞춰서 맞추는데 환경이 봄이 지나면 이렇게 하고 프린트물하고 뭐가 좀 안 맞죠. 예, 프린트 좀 안 맞는데, 예, 우리가 또 여기서 지금 문제 보시면 겨울철새 띄어쓰고 여기도 시베리아도 좀 띄우고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나면하고 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이렇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 위 사이즈를 그 다음에 맞춰주시고 왼쪽 밑에 들고 내리셔야 되겠죠. 이때 맞추실 때 긴 내용의 기준으로 해서 맞추시면 아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지금 한글이 완성된 이 단락 자체를 마우스로 컨트롤 키 누르 끌어서 자, 이렇게 올려가지고 영어로 이제 고쳐주는 거죠. 이 부분은. 자, 좌우로도 좀 더 늘려놓고 밑으로도 충분히 늘려놓고 이제 영어를 수정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자, 영어로 쭉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전문 학생들은 영어 자판을 빨리 못 치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예. 자, 여기에 블록 치고 첫 글자 영어를 it 하고 치면 사라지죠. 예, 신경 쓰지 말고 쭉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죠. 스페셔스 보드. 자,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이 완성이 됐고, 여기서 이제 엔터를 쳐서 단락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죠. 이때 글머리 끼고 따라 내려오죠. 이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한 칸 띄우고, 자, 그 다음 내용, 보드, 또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이어서 계속 치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영어 단락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좌우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아래 위로 맞추시고, 자, 이제 들고 자리 잡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됐죠. 이제 동영상만 오른쪽 옆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없는 내용 집어넣으려면 삽입을 하시면 되고, 비디오죠. 비디오에 내 PC에 있는 비디오를 선택하셔서 픽처방에 있는 나 동영상입니다. 이걸 불러가셔서 이렇게 자리 잡으시면 되겠죠. 자, 이때 뭐 사이즈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 뭐 적당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이 동영상이 선택된 상태 반드시 재생 메뉴에 가셔서 반복 재생 체크하고 그 옆에 있는 하살표죠. 이거 체크한 거 바로 옆에 하살표입니다. 이거 누르시면 자동 실행 꼭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는 제가 이걸 저장을 잠시 누르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F5번 누르고 자, 엔터. 자, 엔터 치면 자동 실행.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됐고요. 이제 4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4번 슬라이드는 자, 한번 보시면 문제의 특징이 이 가운데 이렇게 표가 들어가죠. 이렇게 표가 들어가고 왼쪽에 도형이 들어가는데 항상 그라데이션, 선형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고 이거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고 위에는 항상 조형이 두 개가 결합돼서 하나가 돼서 이게 복사돼서 사용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때 표는 스타일 지정을 반드시 꼭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사용하는 모든 글꼴은 도둠체 18포인트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표 기능은 어느 정도 조금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또 표는 칸수 줄수가 있는데 이게 세 칸이죠. 열이 세 개란 뜻이죠. 줄은 하나, 둘, 셋, 네 줄이고 사행인데 여기는 이제 합치기가 된 겁니다. 합치기가.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모양을 보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슬라이드는 안쪽에 있는 이 표 이걸 누르시고 자, 우리가 방금 열 칸이죠. 3개고요. 행 줄이죠. 4개로 지정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확인. 이때 마찬가지 3번 슬라이드 때도 두 자 정도 적고 ESC하고 글꼴 지정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창이라고 글을 살짝 적어 놓고 ESC하고 자, 여기 사용하는 모든 글이 도둠체 18포인트니까요. 자, 홈에서 제가 도둠체 최근에 사용한 거 여기 있죠? 18포인트 글자 검은 거 이렇게 지정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홈으로 항상 글 적고 오는 습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순서를 조금 바꾸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타일을 먼저 이렇게 적용을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시된 스타일이 여기 보면 테마 스타일 1-강조 5분이죠. 요거죠. 테마 스타일 1-. 이걸 항상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옵션이죠. 이 스타일 옵션의 왼쪽에 있는 네모칸 6개가 있는데 무조건 체크를 다 없애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뭐 홈에 오셔서 뭘 지정해? 자,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도둠체 18포인트 글자 검은색. 이렇게 지정을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스타일을 먼저 지정을 해주고 난 뒤에 홈으로 하셔서 글자를 조금 지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 가창 오리부터 해서 계속 한 단위로 작업을 해보죠. 청동 오리, 세 기러기, 큰 기러기. 자, 이게 빨간색은 알 수 없는 단어라는 AI 기능 때문에 제가 단어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예. 우리가 청둥오리, 내가 오타구네요. 그렇죠? 쇠기러기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사전에 추가, 큰 기러기도 사전에 추가.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빨간 밑줄이 눈에 거슬리는 게 없어지죠. 자, 칸 단위의 칸 경계선이죠. 여기서 마우스로 잡고 느리고 줄이는 모양일 때 조금 당겨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두 칸이죠. 자, 마우스로 이 두 칸은 마우스로 끌어서 이렇게 블럭 지정하시고, I자마자 블럭 지정하시고, 표 도구 레이아웃입니다. 이 표 도구 레이아웃에 오시면 병합입니다. 셀 병합이라는 요 표시를 눌러주시면 합쳐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업해 보죠. 자, 풀시 쉼표 not r not r이 not 아니군요. 쉼표 나무 열매. 자, 나무 열매 엔터 치고 두 줄이기 때문에 내려와야 되겠죠. 네, 내려옵니다. 엔터 치고. 자, 그 다음에 물속 곤충, 그죠? 물속 곤충. 자, 내려옵니다. 수초액의 줄기와 뿌리. 자, 쉼표 엔터. 보리와 밀의 푸른 잎. 자, 그 다음 세 번째 옥수수. 보리와 밀의 잎과 뿌리. 엔터 치고 내려와야 되겠죠? 예. 잎과 뿌리 이렇게 작업해주고 플리시는 사진 추가하고. 자, 여기 경계선 잡고 제가 또 이렇게 끌어서 약간 당겨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칸 시베리아 동부. 북반구 전역. 자, 그 다음에 유럽 쉼표 아시아 쉼표 엔터 북아메리카. 자, 마지막으로 북극 쉼표 몽골 쉼표 그 다음에 북부. 자, 이렇게 됐는데 요것도 세로 경계선 잡고 당겨야 돼. 여기서는 안 나타나죠. 오른쪽 배경. 그래서 흰 점 잡고 이렇게 끌어주고요. 적당하게 끌어주시고 난 뒤에 이거 틀어질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세로 경계선 잡고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면 되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요 표를 오른쪽 구석으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약간 오른쪽 구석으로 가지고 오셔. 왼쪽에 도형 들어갈 공간과 위쪽에 도형 들어갈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바깥 핸들을 잡고 늘려주는 거죠. 이렇게. 자, 도형 들어갈 공간 비워놓고, 자, 그 다음에 위에도 도형 들어갈 공간 남겨놓고 이만큼 늘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 사이즈가 이제 결정이 되면, 자, 전체적으로 블록을 싹 다 지정해서 표 도구 레이아웃이죠. 레이아웃 쓰시면 여기에 좌우 가운데 아래 위로 하는데 글자는 가운데 몰아주시고, 자, 이때 높이를 맞추셔야 되는데, 너비는 여기 보시면 열너비 각계라는 기능이 있죠. 열너비 각계라는 기능, 요걸 눌러주시면 열너비가 똑같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행높이 각도도 마찬가지로 여기 눌러주시면 행높이 각도가 눌러주면 마찬가지로 높이가 똑같아졌죠.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도형 작업을 하도록 하죠. 자, 삽입. 자, 도형에 가서 순서도에 있는 지연이라는 도형이죠. 이거 맨 끝에 있는 지연이라는 도형입니다. 자, 이 도형을 내가 대충 그려놓는데 좌우를 바꿔야 될 것 같았어요. 자, 서식의 회전에서 좌우를 바꾸죠. 자, 그렇게 하고는 이제 맞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청동오리까지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네요. 자, 왼쪽을 조금 당겨주고, 자, 여기는 이제 뭐요? 오리라고 글 줬고요. ESC에서 홈에 여기 사용하는 모든 글꼴이 뭐요? 도둠체 18포인트 검은 거로 지정하시고, 자, 이제 서식에서 왼쪽 도형은 항상 도형 채우기에 가서 뭐 해야 된다?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지정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끌어서 이거는 복제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록이가 그러니까 기록이라고 고치죠.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왼쪽 도형 작업이 끝났죠. 자, 위쪽입니다. 위쪽 도형은 바닥에 지금 깔린 도형이 기본 도형에 있는 배지네요. 배지. 자, 도형의 기본 도형에 있는 배지라는 이 도형입니다. 배지라는 이 도형. 자, 이 도형을 바닥 도형으로 먼저 작업을 제가 할게요. 자, 맞춰주고 끌어서 맞춰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도형은 다이아몬드 모양이네요. 삽입 기본 도형에 보면 다이아몬드 모양 있죠? 예, 요걸 골라서 자,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요. 색깔을 요건 좀 바꿔주세요.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고, 자, 그러고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럼 조금 수월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여기는 이제 글이 들어가야 되겠죠. 철새라고 글 줬고 나면 ESC하고 홈에 와서 조금 전에 했듯이 여기 사용하는 모든 글꼴은 뭐요? 도둠체 18포인트 검정으로 지정해서 예, 두 개의 도형이 하나로 결합돼서 완성시켜주는 거죠. 자, 마우스로 요걸 쭉 이렇게 긁으면 두 개가 다 골라지겠죠. 이렇게. 자, 이때 컨트롤 키 누르고 끌어서 왼쪽 벽을 뭐라고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또 컨트롤 키 눌러서 왼쪽 벽 이렇게 맞춰주시고 해서 복사를 다 해주시면 끝나죠. 자, 이제 글자만 고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에는 먹이. 자, 여기에는 분포지역. 자, 이렇게 해서 4번 슬라이드 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자, 하살표 바깥에 빼고 쭉 전체적으로 끌어서 가장 보기 좋은 자리로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서 옮기시면 최종적으로 되겠죠. 자, 요거 저장을 잠시 누르고, 자, 이제 5번 슬라이드입니다. 5번 슬라이드 안쪽에 요 차트 모양을 누를 건데요. 자, 미리 한번 보죠. 자, 5번 슬라이드입니다. 자, 보시면 항상 이렇게 주축이죠.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보조축. 이렇게 축이 두 개입니다. 이중축이라고. 또 그래프도 이렇게 막대와 끝근선이 들어가는 혼합형이 항상 나오죠. 혼합형이 나오고. 그리고 도형이 들어가고요. 자, 밑에 보시면 데이터표라 그러죠. 이 데이터표가 항상 들어가는 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파워포인트 내에서. 이때 이 데이터표를 보고 자료를 입력할 건데, 이때 1월, 12월이 바로 계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흰빵 금둥오리부터 컨제 갈매기, 요게 전부 다 항목 이름입니다. 항목 이름. 항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개 항목, 계열 2개가 항상 출제가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자료를 입력을 하고 왼쪽 지시사항에 따라가고요. 왼쪽 지시사항이 없어도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끝근선 점 모양 크게 해주고요. 오른쪽 축의 숫자 간격, 이게 아마 안 맞을 겁니다. 자동으로 하면 이거 조정해 주시고요. 이 까만 선, 또 오른쪽 벽에 있는 까만 선, 왼쪽에 있는 까만 선, 이거 집어넣어 주는 건 지시사항이 없어도 이게 모양이 똑같이 만들어 주는 작업으로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안쪽에 있는 도형을 누르고요. 엑셀 창이 나올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로막대 맨 앞에 있는 묶은 세로막대형이죠. 자, 이거는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고, 이제 엑셀 창이 뜨면, 자, 이때 항상 조금 전에 말했던 계열은 몇 개? 2개가 나오고요. 항목은 5개가 나와요. 자, 그래서 계열 3번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가 알파벳 머리글에 대고 꼭 찍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3번은 삭제해서 날리겠습니다. 이렇게 머리글에 찍어서 확실하게 그냥 이렇게 날려주셔야 돼요. 자, 계열 1번은 1월이고요. 자, 계열 2는 12월이고요. 예. 자,
자, 항목 1번부터 해가지고 내가 내용을 한번 넣어보는데, 칸 머리글에 되고 경계선에 되고 느리고 줄이는 모양이죠. 이거 느려도 되고 안 느려도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내가 지금 잘 보이라고 지금 내가 하는 거죠. 자, 보니까 흰뺨 검둥오리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큰 제갈매기, 참새, 청둥오리, 그 다음에 방울새. 자, 이렇게입니다. 방울새는 띄어쓰기를 좀 했네, 세자고. 자, 5번째 항목을 넣으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X 하지 말고요. 확인 누르시면 지가 자동으로 항목 5개를 다 잡아줍니다. 됐죠? 자, 이제 숫자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자, 96, 87, 숫자가 잘 안 보이네요. 자, 58, 62, 41. 자, 12를 뗄 거예요. 173, 185, 188, 136, 56. 네, 이렇게 해서 내용 입력이 됐죠. 자, 이렇게 내용 입력이 됐으면 엑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답니다. 이렇게 내용 입력만 하시면 되고요. 자, 엑셀 창은 이제 꼽히고 닫고, 자, 돌아오면 이렇게 만들어지가 있죠. 자, 이 차트를 우리가 요런 형태꼴로 만들어줘야죠. 데이터표가 밑에 들어가는. 자, 요거는 디자인에 보시면 레이아웃이죠. 빠른 레이아웃에 보시면 여기 레이아웃 5번 형식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죠. 자, 이렇게 만들어준 데 보면 두 가지가 필요 없죠. 이렇게 축 제목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딜리트 누르고 지우고, 오른쪽으로 쭉쭉 꺼진 눈금선도 필요 없어요. 지워버리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차트가 도둠체 16포인트 외곽선 지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홈에 가셔서 전체적으로 사용돼야 될 글꼴이, 자, 뭐요? 도둠체 최근에 쓴 거 있죠. 16포인트로 지정하고, 외곽선은 서식의 윤곽선을 가서 검은 걸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왕 여기 온 거니까 바로 위에 도형 채우기가 있어서 여기서 바로 채우기 작업을 하죠. 자, 차트 영역 노랗게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막대디 배경이죠. 막대디 배경에 꼭 찍어서 이 부분은 흰색. 요거까지 맞아 하고 가죠. 서식이 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중축 원화평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중축 원화평은 여기 있는 막대 그래프 아무나 한 명을 찍으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찍고 디자인 메뉴에 가면 오른쪽 맨 끝에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걸 눌러서 끝건선으로 만들어야 될 대상이 12월 달이죠. 그럼 12월 달 여기 있는 요 화살표를 눌러서 끝건선 네 번째 거 표식이 있는 끝건선으로 꼭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거밖에 시험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누르고 그 다음에 보조축을 체크를 해주면 오른쪽에 보조축이 놓으면서 그래프가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이제 자, 이제 확인을 눌러서 최종적 이중축 원화평 됐죠? 자, 대충 이 정도까지 해놔놓고 자, 세부사항 지시사항으로 제목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 찍어서 수정해야 되겠죠? 삼척 빼기 강릉 띄우고 해안 띄우고 철새 개체수. 자, 글 적으면 ESC하고 홈에 와야 되겠죠? 여기에 지시된 글꼴 궁서입니다. 그렇죠? 쫙 끌어내려서 살짝 올려서 궁서 올라주시고 24포인트고요. 자, 굵게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글은 됐는데요. 상자죠. 상자 꾸미는 작업을 해야죠. 요거는 서식에 가야죠. 서식의 도형 기능 요걸 가지고 꾸밉니다. 자,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 한 번씩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는 뭐요? 흰색. 윤곽선은 뭐라고? 검은 거. 테두리 들어갔죠? 그 다음에 효과가 그림자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가. 그림자는 지시된 그림자가 오프셋 왼쪽이네요. 예, 오프셋 왼쪽. 자, 이렇게 해서
제목 작업도 끝났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 지금 막대 위에 41이라는 숫자가 적혀가 있죠. 데이터 레이블이라 그러죠. 이 데이터 레이블을 지정할 건데, 자, 막대를 제가 아무나 한 명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골라지죠. 이게 개체라 그러고요. 예, 계열이다, 참 계열이라 그러고요. 제가 여기서 아무나 또 한 명 찍어 볼게요. 지금 얘 하나만 골라지죠. 이걸 요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트에서 계열을 고를 때는 아무거나 한 명 찍으면 되고요. 요소를 고를 때는 원하는 대상을 한 번 더 반드시 꼭 찍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는 하나 골라졌죠. 요소가. 디자인에 가시면 맨 왼쪽에 보시면 차트 요소 추가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 레이블을 넣을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그러면 어느 거 눌러야 될까요? 글자가 바깥쪽 끝에 있네요. 41 됐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지시사항에는 여기 없지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홈에서 글자도 검은색으로 지정을 한번 해주고요. 자, 이 글자가 밑에 데이터표가 선이 까맣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글자 아무나 찍고 서식의 도형 윤곽선에 가서 검은 거 지정하시면 들어가죠. 같은 원리로 여기는 글자죠. 여기는 숫자 글자 찍고 윤곽선에 검은 거 지정하시면 선이 들어갔죠.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 글자도 찍으시고 윤곽선에 가서 검은 거 지정하시면 선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끝근선의 점 모양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 점은 별거 아닌데 절차가 조금 많아요. 자, 점에다 대고 더블 클릭을 한번 때립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 계열 서식이 떠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더블 클릭을 조금 잘 못해서 하나만 선택된 상태에서 하나만 선택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요소 서식이 떠요. 자, 뭐 요소 서식이 뜨면 닫고 노란색 부분 찍었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에다 대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계열 서식이 떠요. 자, 계열 서식이 뜨면 여기 페인트 통에 보시면 밑에죠. 바로 밑에 페인트 바로 밑에 표식 옵션, 기본 제공, 모양은 다이아몬드 모양, 크기는 얼마? 10.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절차가 많죠. 더블 클릭해서 들어와서 페인트 통, 표식, 옵션, 기본 제공, 다이아몬드 모양 이렇게 별거 아닌데 여러 번 눌러서 들어와야 되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면 꼽혀치고 닫고 나가겠습니다. 자, 노란 부분 차트 영역 찍고 확인 한번 해보죠. 자, 들어갔죠? 이거 아까 조금 전에 홈에서 궁서체 24포인트 지정이 안 돼 있었네요. 그쵸? 굵게. 자, 이거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축에 있는 숫자와 왼쪽에 있는 숫자. 왼쪽은 0부터 해가 120까지 맞아요. 그럼 오른쪽이 지금 안 맞죠? 0부터 50씩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안 맞는 숫자에다 대고 더블 클릭을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축서식 창이 떠요. 이때 세 군데만 손대면 돼요. 최소값 0 넣어주시고요. 최대값은 지가 지금 있는 200이죠? 예. 그리고 0 바로 위에는 단위값이 얼마요? 50씩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세 군데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닫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차트 작업은 싹 다 끝났고요. 이제 도형 작업만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오각형 화살표 모양인데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오각형 화살표를 골라서 여기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크게 그리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자, 그리고 3월에 이동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글 적었으면 ESC하고 홈오는 습관. 자, 여기 도형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죠. 굴림체 18포인트래라 그랬으니까 제가 여기에 최근에 사용한 걸 굴림체 18포인트 지정하고요. 자, 보면 글자 검은색입니다. 자, 그러면 좌우 가운데 맞춰야 되겠죠. 도형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홈 메뉴에 보시면 여기 있죠. 예,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이라고 해주시면 아래 위로 가운데 맞아지죠.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이제 사이즈 조정을 하셔서 자리 잡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번은 서식에 가면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죠. 여기 가나다 있는 거. 여기서 요겁니다. 미세 효과 강조, 파란 강조 1번. 항상 요것만 지금 최근에 계속 넣고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자, 요게 가운데로 들어서 보기 좋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6번 슬라이더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 슬라이더. 6번 슬라이더는 이 텍스트 입력하시오라는 이 틀 자체가 필요가 없죠. 날려버리고. 자, 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시면. 자, 전체적으로 여기 메뉴에 보시면 굴림체 18포인트로 해서 이 도형들이 전부 다 적용이 돼야 돼요. 글자들이.
그래서 매번 도형 작업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제가 기본 도형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워드 아트가 아니 스마트 아트가 2개가 들어가고 있죠. 2개가 들어가고 있고 바닥 도형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그리면서 올라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 유형으로서 이렇게 파선 모양이 항상 출제되고 하나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형 도형입니다. 화살표 변형 도형이 항상 나오고요. 아래 위로 뒤집어진 도형이 또 항상 한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선이 항상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선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보죠. 먼저 기본 도형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삽입에 가서 아무 도형이나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한글로 아무 말이나 치겠습니다. 자, 도형 이런 식으로. 자, 글적으면 ESC하고 홈에 와야 되겠죠. 여기 사용하는 글꼴 굴림체입니다. 그렇죠? 굴림체 18포인트 제가 검은색 글자로 지정하고요. 도형에 대해서도 약간 꾸며주겠습니다. 서식에 와서 도형 체육에 연한 회색 계열, 윤곽선도 검은 거, 두께도 한 1pt 정도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자,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 요런 형태의 유형으로 제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 설정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잠시 저장을 하죠.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도형을 그려서 글을 적더라도 내가 방금 해놓은 대로 되겠죠. 이렇게. 그쵸? 예. 자, 그러면 바닥 도형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접힌 도형이죠. 자, 도형의 기본 도형에 보시면 스마일 웃는 얼굴 왼쪽 옆에 보면 있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접힌 도형. 자, 이 바닥 도형을 잘 그리셔야 돼요. 최대한으로 크게 그려주셔야 돼요. 최대한으로. 위쪽 여백, 왼쪽 여백, 아래 여백을 최대한으로 작게 줄이시고요. 예. 작게 줄이시고 최대한으로 크게 그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히는 부분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뭐라고? 작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내가 컨트롤 키 누르고 끌어서 이렇게 하나 더 만들었는데 여백이 아주 많이 남았죠. 그래서 이걸 옆으로 좀 더 늘려서 제가 컨트롤 끌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좌우 공간도 아주 작고 이 도형과 이 도형 사이의 공간도 아주 작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줄이고요. 자, 이제 복사해서 나란하게 놨겠습니다. 자, 됐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도형은 아래 위가 바뀌었죠. 그래서 서식에 회전에 가셔서 상하 대칭을 해주시고, 바닥 도형은 제가 색깔을 조금 넣고 시작하죠. 자, 그러면 도형 올라서 서식에 도형 치우기 위해서 연한 밝은색 계열로 제가 조금 수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왼쪽부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철새는 도형의 순서도에 가시면 마지막에는 화면 표시입니다. 자, 요걸 내가 쭉 그려주시고, 자, 우리나라 철새. 자, 하나 됐죠?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 바닥 지금 도형에, 맞습니다. 예, 바닥 도형에. 자,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있죠? 이걸 하나 그리도록 하죠. 예. 삽입, 도형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요 밑에 하단부에 그리도록 하죠. 이렇게. 예. 자, 뭐든지 넓게 그려줘야지 안쪽에 도형 그릴 때 편하겠죠. 자, 이것도 제가 연한 색깔로 하나 지정하죠. 자, 그 다음, 오리류는 꼭지점이 6개짜리 별이네요. 자, 삽입, 도형, 별 현수막에 가서 꼭지점 6개짜리 별. 자, 여기다가 내가 그리고, 오리, 엔터 치고, 류.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거 됐죠? 자, 그 다음, 요 위에 우리나라 철새죠. 요걸 내가 컨트롤 키 누르고 끌어서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얘를 서식에서 좌우로 바꾸죠. 예. 맹금류.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맹금류. 그 다음에 세로로 말린 두루마리가 새호르기라는 말이 있네요. 자, 그러면 세로로 말린 두루마리 별 현수막에 가면 있죠? 네, 여기서 새호르기.
자, 세우르기. 자, 이렇게 해서 도형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도형들이 전부 다 이제 만들어졌고요. 스마트 아트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스마트 아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관계형인 것 같고, 요거는 프로세스형에 보면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삽입에 스마트 아트에 가셔서 관계형을 제가 누르면 이게 밑에 쭉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거죠. 선형 변형입니다. 네, 요걸 눌러서 여기는 4개인데 여기는 3개니까 하나 삭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인. 그 상자 무조건 불러내고 4개니까 하나를 지워야 되겠죠. 여기 클릭해서 딜리트 지우시고, 자, 청동오리. 이때 두 줄로 되어 있다 했고 엔터 치시면 안 돼요. 그냥 한 줄로 쭉 적으셔야 됩니다. 자, 넓적뿌리. 뭐야? 그 다음에 비오리.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글 적는 작업만 하시고, 글 적고 나면 닫고, 자, 이 스마트 아트의 바깥쪽 테두리죠. 마우스로 선에다 대고 클릭하셔서 살짝 이렇게 전체를 선택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홈에 와서 여기 사용되는 모든 글꼴이 뭐죠? 자, 굴림체입니다. 굴림체 18포인트. 18 다시 한번 골라주시고, 제가 글자 검은색 해놔놓고, 자, 글자는 해결됐고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에 가셔서, 여기 오면 습관적으로 저는 색 변경에 와서 색상형 바로 밑에 거 고르는 거예요. 습관.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나 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을 정해야 되는데 이 스타일은 문제 보니까 3차원 만화가 지시되어 있네요. 3차원 만화.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사이즈를 무조건 뭐 4분의 1로 줄이면 돼, 일단은. 그리고 원하는 장소에 가서 자리를 일단 잡으시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정밀하게 뭐라고요? 조금 더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때 두 줄로 이제 다 이렇게 완성하고 난 뒤에 이제 두 줄로 만들어야 될 부분은, 자, 마우스 I자만 될 꼭지에 커서가 안에 깜빡깜빡할 때 Shift 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두 줄로 분리가 됩니다. 자, 넓적 뿌리도 마찬가지 Shift 키 누르고 엔터 두 줄로 분리하고, 비오리도 자, 밑에 보면 리자가 내려가야 되네요. 자, Shift 키 누르고 엔터 쳤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죠. 자, 하나 해결됐습니다. 그쵸? 자, 밑에 거. 자, 삽입, 스마트 아트. 프로세스형에 보시면 오른쪽 밑에 쭉 끌어내려 보죠. 자, 요 모양이죠. 요 모양. 이렇게 하살표 두 개가 떨어지는 모양. 자, 분기 하살표입니다. 자, 확인 누르고 그 상자 불러내고요. 자, 솔개. 그 밑에 벌매. 자, 꼽혀주고 닫고, 그걸 찍었으니까 바깥쪽 테두리 눌러서 살짝 한번 들어주고요. 자, 제가 홈에 와서 여기 사용하는 모든 글꼴은 굴림체죠. 네, 18포인트 다시 한번 눌러주고 글자 검은색 지정한 다음에 디자인에 와서 색상형에 무조건 습관 색상의 밑에 거 고르고, 스타일은 지가 지시한 거 3차원 경사죠. 3차원 경사. 자, 이렇게 하고는 사이즈 무조건 얼마? 4분의 1 정도로 줄입니다. 4분의 1로 줄여셔서 들고 자리 잡으세요. 자, 자리 잡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뭐 정밀하게 조금 더 조정해 주시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자, 됐죠? 홈에서 글자 검은색으로 지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왼쪽에도 다 끝났죠? 자, 오른쪽 도형 작업을 한번 해보죠. 오른쪽에 먼저 파선 형태로 된 사각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도형에 사각형에 하나 지정을 하도록 하죠. 자, 여기에 사각형 하나를 그리고요. 자, 그리고 이 사각형은 파선입니다. 그렇죠? 파선이라서, 자, 윤곽선에 가서 대시해서 파선 지정하고 파선 두께를 2와 4분의 1pt를 하시면 그런 모양이 되겠죠? 자, 살짝 치우기 색깔 바꿀게요. 자, 그리고는 자, 위에 변형 도형입니다. 변형 도형인데 그 전에 제가 변형 도형과 뒤집어진 도형을 뺀 나머지 깨꼬리 도형이랑부터 한번 작업을 잠시 한번 해볼게요. 자, 삽입에 도형에 가시면 맨 끝에 거죠. 이렇게 대각선 모서리가 둥근 건데 얘를 골라서 제가 여기에 깨꼬리를 하나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깨꼬리.
자, 이 도형입니다. 이 도형. 자, 이 도형을 가지고 제가 일반적으로 복사를 그냥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복사를 합니다. 제가 컨트롤 키 누르고 끌어서 복사.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제비라고 일단 고쳐보겠습니다. 제비.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컨트롤 키 누르고 끌어서 여기 밑에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겨울철새. 자,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컨트롤 키 누르고 끌어서 제가 복사를 하는데 밑에 바닥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도형. 자, 그럼 요거는 삽입의 도형에 자,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도형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삽입의 도형에 가시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여기 노란색 변형 도형을 잡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둥글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제가 뭐 순서도 도형을 그대로 쓰죠. 예, 순서도 도형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좀 편하니까요. 자, 그리고 색깔을 살짝 바꿀게요. 자, 이거 겨울철새 요 도형을 제가 컨트롤 눌러서 복사. 예. 그리고 여기는 뭐 큰 기러기. 자, 컨트롤 키 누르고 그래서 복사. 예. 큰 고니. 자, 컨트롤 키 누르고 그래서 복사. 참수리.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제가 지금 무슨 작업을 조금 했습니다. 작업 조금 했는데 같은 도형으로 가지고 복사를 해서 글자만 뜯어 고치는데 뭐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변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변형. 이것들을 다 변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제비는 선택하셨어요. 자, 서식에 보면 이 서식 메뉴죠.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형 모양 변경을 바로 눌러서 눈물방울 모양, 기본 도형에 눈물방울 모양 이렇게 눌러서 바로 작업을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약간 돌려주시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순서대의 문서거든요. 자,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 순서대에 가서 문서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자, 얘는 대각선 모서리가 잘린 거죠. 자, 그러면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 대각선 모서리 잘린 거. 자, 큰 고니는 대각선 모서리 잘린 건데 좌우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대각선 모서리 잘린 거 하고 서식에 가서 좌우 대칭 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는 빗면입니다. 예, 기본 도형에 보시면 있는 요 빗면이라는 도형입니다. 자, 요거 빗면 있죠? 정육면 옆에 있는 거. 요거 고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작업이 훨씬 빨리 작업이 되겠죠. 일일이 도형 찾아서 막 애쓰는 것보다는 일단 글자부터 입력해놓으면 좀 편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변형도형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도형은 지금 여기에 요 양쪽으로 좌우로 화살표 붙은 요 모양이죠. 여기에 변형이 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 모양이. 자, 요거 변형인데, 자, 여름철새라고 무슨 글부터 실어볼게요. 여름철새. 자, 이 변형도형 조금 이따 제가 화면 크게 펼쳐서 작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뒤집어진 도형 있죠. 항로가 있는데, 자, 요거는 자, 도형에 순서도에 가면 순차 액세스 저장 장치죠. 요거. 자, 그리는데, 자, 얘가 지금 뭡니까? 아래 위로 상하로 뒤집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자, 상하로 제가 뒤집어 주고요. 이 상하로 뒤집어진 도형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글을 따로 바깥에서 적어서 글상자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삽입 텍스트에 가로 텍스트 상자 있죠? 요걸 선택하셔서 저 하단부에 이렇게 하나 글 적으셔서 항로라고 이렇게 글을 적고 ESC 여기 사용하는 모든 걸 굴림체 그쵸? 18포인트 때 가운데 정렬만 한번 누르시고, 자, 요 사이즈를 조정해서 이걸 뭐라고요? 조정해서 이걸 여기 들어서 이렇게 갖다 넣는 겁니다. 이렇게. 예. 뒤집어진 도형은 여기 하나 단점이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형 도형은 제가 크게 펼쳐서 작업을 할 거고, 여기에 꺾어진 화살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꺾어진 화살표도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변형 도형은 이게 화살표 부분을 먼저 항상 손대세요. 노란 변형 도형을 먼저 손대면 그 다음에 눈에 보일 겁니다. 아, 어느 부분을 손대면 될지 이렇게
조금만 손대면 되는 이런 문제들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막 손을 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몇 번만 해보면 금방 변형 모양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제가 끝근선이죠. 연결선인데 삽입의 연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꺾어지고 한쪽 옆에 하사표가 붙은 겁니다. 한쪽 옆에 하사표 붙은 건데 근처에 대충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요 흰 점을 잡고 도형 안에다 쑥 집어넣으면 회색 점이 보일 거예요. 이 회색 점 근처에 갖다 대면 지가 자석처럼 탁 달라붙어요.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쑥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회색 점이 보이죠? 자석처럼 이렇게 갖다 대면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녹색 불 들어왔죠? 연결이 돼서. 자, 요것도 검은 선으로 해주시고 두께도 조금 2와 4분의 1pt 계열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다 됐죠? 예,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는 제가 마우스로 쭉 크기를 끌어서 그룹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서식에 그룹화 해주시고, 자, 방향키 눌러서 통째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잠시 체크. 예. 자,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쪽에 또 쭉 끌어서, 예, 이것도 6번 밑에 번호 안 들어가도록 조심하시고요. 예. 자, 그룹화. 또 방향키 눌러서 한번 쭉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됐죠? 자, 이제 애니메이션만 적용하면 됩니다. 애니메이션은 여기 보시니까 어떤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까? 닦아내기, 갈로 안에 거는 효과 옵션에서 고르면 됩니다. 닦아내기 바운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바닥 도형, 그룹화되어 있는 바닥 도형을 한번 찍고 애니메이션 메뉴에 가셔서 자, 닦아내기, 그리고 갈로 안의 내용을 항상 무조건 효과 옵션에 가면 됩니다. 자, 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의 바닥 도형 선택하셔서 이거는 바운드. 자, 이렇게 하시면 전체가 싹 다 끝났죠. 자, 저장하고 F5번 슬라이드 쇼 화면에서 애니메이션 효과 한번 볼까요? 자, 엔터, 닦아내기, 바운드. 됐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B형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